수도권에서 집을 장만하려면 연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7년 가까이 모아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지난해 주거 실태조사 결과인데요. 집값 안정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대책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목요일의 오아시스, 오늘은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주거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가 해마다 하는 건가요? 네, 지금은 해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경년으로 2년마다 조사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워낙 시장이 급변하다 보니까 2017년부터는 매년 조사를 하고 있고요. 네. 주거 실태 조사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거주하고 있는 가구들의 주거 환경, 뭐 이주 상황, 아니면 계층별 주거 특성 같은 것들을 조사해서 정부의 정책이 잘 이제 맞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매년 조사하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이 조사에서 이 집을 구입하는 데 드는 돈이 연소득의 몇 배냐.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그 소득을 몇 년을 모아야 집 한 채 장만할 수 있냐. 이것도 조사를 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는 이 기간이 좀 줄었는데 수도권에서는 늘었어요. 네, 맞습니다. 영어로 이제 약자로 표현을 해서 PIR이라고 보통 들어보셨을 텐데요. 풀어서 하면 프라이스 인컴 레시오.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가구들의 연소득에 비해서 거래하는 주택 가격의 비율 배수가 얼마냐를 이제 따지는 수치인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수치는 전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서 5.5배수 정도로 이번에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17년보다 조금 높아져서 6.9배수, 그러니까 약 7년 정도는 연소득을 꼬박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 가격 정도가 된다라는 거고요. 예. 근데 실제로는 그 소득을 모두 모으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매달 생활비도 쓰셔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이거보다 뭐 대출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지고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거랑 비슷하게 한 가지 더 조사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네. 생애 첫 내 집 장만, 그러니까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데까지, 첫 집을 마련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느냐를 네네. 또 조사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2018년 요번 조사 기준으로 7.1년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전년보다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까지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간이 최근에 16년부터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네. 판단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지역에 따라서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이 비싼 서울 수도권이나 아니면 지방에서도 주요 핵심 지역에서 집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소득 부담이나 아니면 기간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집값 상승이 이렇게 반영됐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면 되겠는데 그런데 최근 서울에서 특히 30대의 아파트 장만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일단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거래된 이 객지수 중에서 연령대별로 비율을 따져보니 이제 30대의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가 많았다라는 건데 네. 젊은 층까지 아파트 투자에 좀 뛰어들고 있다. 이렇게 단순히도 평가할 수 있겠고요. 예. 실제로 2017년까지만 해도 대학생까지 갭 투자를 하는 것이 사회적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주택들이 투자용 상품으로 시장에서 인식이 강해지면서 젊은 층들이 일단 뛰어들고 있다라고 분석도 되고 일단은 이 집을 필요로 하는 이제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처음으로 출산하게 되면서 집을 필요로 하는 세대들이 집값이 계속해서 오른다라는 불안감, 네. 빨리 사지 않으면 비싸져서 못 산다라는 불안감에 좀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이렇게 좀 주택 투자로 뛰어들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이 되고 네. 한편으로는 집을 이미 가지고 있는 40, 50대들은 최근에 아무래도 대출 규제라든가 세금 규제 때문에 추가적인 거래를 좀 못하는 상황이다 네. 보니 최근 거래에서 젊은 층의 비율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아무래도 젊은 층들은 무주택자인 그렇죠. 경우가 많을 테니까요. 자, 이 신혼부부의 경우에도 자신의 집에 살거나 자기 집을 보유한 비율이 50% 안팎에 달하는데 이것도 좀 높아진 거라고 해요. 네, 이번에 정부가 이 주거실태조사 평가를 하면서 신혼부부나 대학생 이런 젊은 층들 아니면 이런 지원이 필요한 서민층들의 주거 환경은 조금 나아졌다라고 발표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늘어난 신혼부부들에 대한 대출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청약 같은 경우에도 신혼부부에게는 뭔가 특별공급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좀 더 늘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영향으로 실제 본인 집에 거주하거나 본인 집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신혼부부 조사 대상 표본에서 좀 높아진 것으로 네.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반가운 내용이기는 한데 예. 실제로 한편에서는 여전히 이제 주택 가격은 너무 비싸서 그렇죠. 마련하는데 힘들었다 내지는 대출의 부담을 지금 상당히 많이 지고 있다는 답변은 높아지고 있어서 좀 돌아봐야 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다행스러운 추세가 이 최저 주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가구 비율이 좀 줄었고 특히나 청년층에서 좀 많이 줄었다고 하네요. 네, 실제로 이제 거주하는 환경 같은 걸 좀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거주하는 뭐 평균 면적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예.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신혼부부, 청년층, 서민층 모두 최저 주거 기준에 못 미치는 가구의 비율은 조금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것처럼 이런 주거 지원이나 복지가 필요한 계층 대상도 늘리고 지원도 늘렸다라고 평가하는 부분하고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옥고라고 불리는 뭐 네. 지하실, 옥탑방, 고시원 이렇게 좀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대학생이나 젊은 층들의 비율은 조금 낮아진 것으로 지금 실제로 예. 2018년에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내용인데 마찬가지로 이들 계층에서도 여전히 소득에 비해서는 아니면 생활비용에 비해서는 매달 월세 부담이 늘어나고 네. 있는 것으로 특히 수도권에서는 월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월세에 대한 대출 지원이라던가 이런 자금 지원을 더 늘려달라라는 요청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분석이 네.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지난 28일에는 이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서 부동산 정책을 돌아보는 그런 세미나도 마련이 됐는데 어떤 평가들이 나왔습니까? 네, 일단 정부 발표에서는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관리나 대책들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관리를 했다. 그를 통해서 가격이 최근에 좀 안정됐다라는 평가, 네. 그리고 주거 지원 대상의 객체수나 지원 금액 같은 것들을 확대했다라는 평가들이 이제 방금 주거 실태 조사에서도 조금 연결을 해서 발표를 예. 했고요. 무엇보다 최근 추가 발표된 신도시 이제 30만 호 공급 계획 전체 계획까지 포함해서 공급을 늘려서 가격 안정을 계속 꾀하고 있다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고요. 뒤를 이어서 여러 이제 참여 제안자들이 그런 부분을 평가는 하지만 여전히 수요 관리라던가 투자 억제라던가 이런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던가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을 좀 더 늘려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대책들 그리고 주거복지의 면면이 좀 더 세분화되고 꼼꼼해져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조언들이 더 나왔습니다. 네, 위원님은 그럼 지난 2년간의 이 부동산 시장 흐름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일단은 작년 9월 대책 이후로 서울 수도권의 가격 상승세가 꺾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평가는 일단 할 수 있겠고요. 네. 다만 그 가운데서 최근에 뭐 지방 시장의 상대적인 더 가격 부진이라던가 미분양 상황이라던가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 간의 가격 격차가 벌어지는 네. 이런 양극화는 더 커진 것으로 분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면적인 전체 정책 효과는 있었지만 시장 안에서 오히려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양극화는 더 커졌다는 부분 앞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될 문제겠고요. 최근에 나온 3기 신도시까지 포함해서 공급이 조금 불필요한 곳에 과도한 것은 아닌지 진짜 네. 필요한 곳에 적절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들을 좀 더 모색해야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으로 보유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이 지금 이제 코앞에 다가왔는데 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좀 내놓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실제로 매물 출시는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유세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높지만 양도세 중과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다들 처분하지 못하고 좀 관망하는 중이고요. 네. 한편에서는 또 투자 가치가 높은 상품들 제도 변경이 있을지도 모르니 일단은 좀 관망하자라는 시선이 여전히 높습니다. 일단 국토연구원이 최근에도 하반기 집값 하락을 좀 전망하고 있어서 저희도 전반적인 가격 약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 방금 전에 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지역별 양극화나 상품별 가격 격차는 하반기에도 더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서울 수도권은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이나 교통 사업들도 많다 보니 네. 상대적으로 지방이나 수도권 안에서도 외곽보다는 도심 쪽에 아무래도 풍부한 유동 자금이 계속 대기하고 있어서 그런 지역들의 가격 불안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들썩거리고 재발되지 있다. 않도록 조금 계속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부동산 현안 짚어보는 목요일의 오아시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